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인사를 들여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금리를 0.25% 추가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덧붙이기를 아마도 올해 0.25%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고 내년에는 0.75%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일단 올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은 계속해서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줄이기는 개뿔 이미 많이 샀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으려면 일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일단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경제 여기저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게 될지 봐야 되겠죠.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를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달러. 오랜만에 102포인트대까지 힘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 이어서 오늘 28,600, 700, 800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27,467달러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74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떡상을 예상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고 나신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나중에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1에서 3.3%. 자, 한편 영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10.4%. 영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되겠죠. 자, 참고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구제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 한 명당 빚이 13,500달러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돈을 다 날리게 생겼고 은행 자체는 헐값에 UBS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 언제나 그렇다시피 국민들만 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미국 소식인데요. 여전히 똥오줌을 못 가리는 백악관.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연례 보고서를 내보내면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거의 가치가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지도 법정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도 금융 포용성을 개선하거나 지불을 효과적으로 만들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들의 혁신은 암호화폐 자산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가치가 없다.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패닉, 붕괴와 사기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기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규제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를 한다. 그 외에도 백악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채굴, 디파이에 모두 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고 더블록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비판적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가지론에서 공개적인 적대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는 대놓고 암호화폐 업계를 공격하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확실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보여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놓고 이제 암호화폐를 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괘씸하지 않습니까? 바이든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정당은 이 샘 뱅크만으로부터 후원금을 겁나 많이 처먹었는데 그게 다 암호화폐 산업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처먹고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다니 참 얍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백악관이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백악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 러시아와 거래를 할 때
달러 대신에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달러는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이고 이 기축통화로서의 힘도 없어지게 될 때 지금 딱 그것만 믿고 버티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게 될지 그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한테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죠.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달러가 기축통화 지배적 위치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이뤄진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을 봤을 때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최근에 듣자 하니 브릭스 국가에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의 숫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멕시코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달러를 회피하려는 그런 국가들의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버트 키오사키의 팟캐스트에서 저도 들은 것인데요. 조 바이든 및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뭡니까? 그린 뉴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중심이 석유 등등의 이런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도 삔또가 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점차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도 미국도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바이든이가 정말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다가 말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유치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암호화폐를 쫓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 은행들과 거래를 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좋은 은행들 미국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다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 이런 식이면 조만간에 산업들, 자본 및 인재 등등도 미국을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자,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라울파리 형님이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1년 내로 5만 달러를 회복하게 될 것. 오늘날 다수의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주류에 합류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다. 나아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측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으로 인한 숏 스퀴즈가 발생하게 된다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분위기가 한창 들떴을 때 진행을 했었던 인터뷰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 씨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올해 상품을 능가하며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금값 많이 올랐다고 난리지만은 비트코인은 금의 상승률의 10배를 상회했다. 비트코인의 이 같은 강세는 초기 단계인 낮은 채택률과 증가하는 공급 감소로 인해 이윽고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남긴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쉬워지겠죠. 다음으로는 달러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녹아내리고 있는 달러 지금 주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힘겹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죠. RSI도 약해지면서 베어시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었던 조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CME 갭 같은 경우는 19,000달러 선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 그에 앞서서 중요한 지지 구간은 25,000달러 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28,680달러 선부터 숏을 치기 시작한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18,000에서 20,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KLU 분석가 차트 분석 40,000달러까지 간다는 분석까지 찾아가가지고 똥을 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은 내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및 비트코인이 해당 뉴스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나온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저스틴 선, 암호화폐 업계의 악동인데 SEC 게리 겐슬러가 저스틴 선의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가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를 기소를 해버렸다. 혐의는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SEC는 밝히기를 우리는 트론 및 BTT 토큰 판매와 관련해가지고 저스틴선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비트토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워시 트레이딩을 통해서 트론의 2차 시장을 조작했다. 직원들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트론 거래량을 60만 건 임의로 부풀렸으며 마케팅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유명인의 트위터를 통한 트론 및 BTT 광고를 추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 암호화폐를 동시에 타격하는 SEC. 이렇게 되면 트론뿐만 아니라 후오비까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저스틴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 갈수록 난리가 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아비트럼 상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넥슨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파트너로 폴리곤, 매틱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유치해 나가고 있는 매틱. 자, 그 다음에 김치코인, 클레이튼 돈 세탁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었다라면 바로 잡혀갔을 정도로 큰 사안이다 라고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한국 코인들 왜 이러나요? 정신을 왜 못 차리지? 자, 물론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날까 심란한데,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스틴선 악재 및 다른 악재들, 자, 과연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내리게 될 것인지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위기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 가지아를 외쳐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시청료 내기 운동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